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검색해 보면 이 합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썼던 경우로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출판됐으니까 30년 전 작가의 앞서가는 상상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의 가족과 학력, 그리고 그가 쓴 다른 작품들을 볼 때 우연히 나온 소설이 아닌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그리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발휘된 소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995년에 출판한 The Diamond Age라는 작품을 보면 그가 메타버스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메로스 시대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로 헤시오도스가 있죠. 그가 노동과 나날이란 책에서 인류의 5가지 시대를, 즉 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영웅의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철의 시대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면 닐 스티븐슨이 말한 다이몬드의 시대는 앞의 시대들과 구분하면서 신기수가 찾아올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인데 바로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가 예상했던 발전된 과학기술과 그가 열어갈 새로운 시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게 되는데요. 한편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쓰고 있는 아바타라는 것도 윤회나 환생 또는 신이 땅에 내려온 개념으로 써오던 것이 닐 스티븐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볼 때 그가 우리 시대에 다시 살려내고 도입한 아바타나 다이몬드의 시대 등은 신조어인 메타버스와 관련된 개념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의미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나 그 용어의 사용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적어도 1960년대에는 이미 각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즉, 닐 스티븐슨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처음이지만 이 개념과 용어는 각 분야, 특히 문학과 예술에서 나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앞에 메타를 붙이는 것은 그것을 쓴 각 분야에서 모두 신조어가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언어학에서는 이미 로만 야콥슨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메타 언어라는 용어가 쓰였고요. 1959년에는 문학 비평에서 롤랑 바르트에 의해서 메타 문학이라는 개념도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의 기본 이론으로 적용한 메타극이라는 용어와 개념도 1963년 라이오넬 아벨에 의해 처음 쓰이게 되었고요. 메타픽션이라는 용어는 윌리엄 게스가 처음 쓴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970년쯤 되면 소설 분야뿐만 아니라 메타시를 비롯해서 문학과 예술의 다른 영역에도 메타라는 용어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메타 인지학을 비롯 메타 논리학, 메타 윤리학, 메타 수학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2002년에 나온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메타의 개념이 나온 지 한참 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나온 신조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제 분야 이름 앞에 붙인 메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메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평소 익숙한 표현으로 메타피직스를 떠올릴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메타와 피직으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뒤의 그 피직은 물리나 육체라고 해석하게 되고 그 앞에 메타를 붙이면서 전체 의미는 형이상학이라고 해석하게 되죠. 이 형이상학이라는 한자를 보면 바로 메타피직은 형태 이상의 것이라거나 형태 이면의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말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눠 형이상학을 추상적이거나 주로 철학적인 것에 적용하고 있죠. 이를 종합해보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며 보이고 만져지는, 즉 인간의 감각으로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피직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메타피직은 정신적이며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비감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을 하고 했는데요. 유니버스는 우주나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메타의 의미를 붙이면 우주의 이면 또는 세계의 이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우주나 세계가 우리가 존재하면서 만질 수 있는 감각의 세계, 물질의 세계라면 그 이면의 세계는 현상이나 실제의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 가상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가상의 세계, 즉 메타버스는 분명 실제의 세계, 즉 유니버스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이는 메타버스 속의 나는 현실 및 실제 공간 속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실 속의 나는 세컨드 라이프에서의 나와 연결되어 있고요. 현실의 나는 가상 공간, 즉 사이버 세계 속의 나의 아바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인터넷 공간에서 게임을 할 때 그 안의 나는 현실이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돈키호테로 들어가 그 예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데요. 돈키호테 2권 26장에는 페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종하고 있는 인형극을 보고 흥분한 돈키호테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인형극을 보다가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내 평생 내 눈앞에서 돈 가이페로스 같은 유명한 기사, 그렇게 용감한 연인에게 부정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멈춰라. 이 못된 망나니들아. 그 기사를 쫓거나 따라가지 마라. 만약 내 말을 안 듣겠다면 나와 한판 붙자. 사실 베드로가 조종하고 있는 인형극은 프랑코 왕국의 살마르 대제의 딸이자 논 가이페로스의 아내인 멜센드라가 당시 스페인 땅에 있던 모로인들, 즉 이슬람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의 남편인 돈 가이페로스가 그녀를 구출하는 내용인데요. 그 과정에서 발각되자 그들의 뒤를 무어인들이 쫓아가는 부분입니다. 인형극을 보고 있던 돈키호테는 이 상황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고요. 칼을 들고 끼어들게 되죠.
이어지는 돈키호테 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을 빼들고 훌쩍 뛰어 인형극장 옆에 서서는 세상이 보지 못한 분노로 재빠르게 무오군 인형들 위로 비오듯 칼질을 뽑기 시작했다. 어떤 놈은 넘어뜨리고 어떤 놈은 먹을 치고 이놈은 때려 부수고 저놈은 뭉개 죽이고 만일 베드로 선생이 몸을 낮추고 웅크려 쭈그러들지 않았다면 과자빵 덩어리로 만든 머리보다 더 쉽게 머리가 잘려나갈 뻔했다. 한편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에 대해 인형극 조종자인 페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멈추세요, 나리. 돈키호테 나리. 나리께서 죽이고 쳐부수고 박살내는 것들은 진짜 무오곤이 아니라 빵가루 인형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의 인물들을 단순화시킨다면 여기 페드로의 인형극 속 인형들과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과 가상 공간에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페드로는 줄로 연결된 인형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키호테와 페드로는 인형극의 외부, 즉 현실에 있고 페드로가 만든 인형극은 허구 또는 가상의 공간인 것인데요. 현실에 있는 돈키호테는 인형극을 보다가 그 내용에 빠져들어 스스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가상 공간 속의 돈 가이페로스와 멜센드라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역시 가상 공간에 있는 무인들을 칼로 위협하고 무찌르는 내용입니다. 이런 돈키호테야말로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어들면서 진정한 게임을 하는 유일한 존재죠. 물론 산초는 이런 돈키호테를 비슷하고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현실주의자인 산초는 절대 가상의 세계에 빠지지 않았겠죠. 앞의 강의에서 문학 강의, 특히 돈키호테 강의에서 웬 메타버스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돈키호테라는 소설은 광기에 빠진 돈키호테가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착각하고 모험을 감행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작품이야말로 메타버스를 설명해 줄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말했고요. 앞에 붙인 메타라는 것은 메타피직에서 볼 수 있듯이 오래된 개념이고 그것은 물리적, 육체적,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와 다른 그 이면의 세계 또는 그 상위 또는 형이상학적 세계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물론 이 두 세계는 특히 메타버스의 세계는 독립적이지 않고 현실 세계와 연결된 그래서 두 세계는 상호적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돈키호테 속 페드로의 인형극을 예로 들었고요. 현실과 가상, 즉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돈키호테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